남자 대 남자끼리니까 우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헤어진 전 여친 생각하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왕 헤어질 거 섹스 한 번 더 하고 헤어질 거 막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저는 예전에 남자가 나이 40 먹도록 아니면은 여자가 막 30대 중후반이 됐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러면은 어디 하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과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없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섭님 방시혁은 몇 점짜리 남자인가요? 그분은 거의 논의 대상으로 쳐야죠. 그분은 논의 대상으로 쳐야 돼. 그분은 제가 어떻게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방시혁님이랑 그 과즙세연님이 어떤 논란이 터졌었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라서 어떤 제 의견 같은 거를 내지는 못했었는데, 그리고 떡밥이 한참 식긴 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시혁님이랑 과즙세연님이랑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거의 정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20, 30대 남자들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조금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이제 보통 방시혁님 나이 정도가 되고요, 남자가. 그리고 그 몸에 막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나보다 어린 여자랑 말만 섞어도 그냥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혈기왕성한 남성분들은 절대 이거를 이해를 못할 텐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씨발 모던바 같은 데는 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성들의 성욕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돈 주고 성매매하는 것도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돈 내고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내고 어떤 그런 모던바 같은 데서 그냥 말이나 섞으면서 그 발렌타인 30년상 같은 거 거기 가면 막 100만 원이 넘어. 그냥 일반적인 공항 같은 데서 사면은 막 2, 30만 원이면 사는 거를 왜 저거를 저렇게 먹고 있는 거지 했는데, 나이가 남자가 들면요 굳이 안 해도 돼. 그래서 나는 방시혁님이 이 과즙세연님이랑 과즙세연님 언니를 데리고 어떤 가이드를 해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어떤 중년의 남성은 만족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20, 30대 남자들은 아예 이해를 못할 텐데, 그 정도 나이가 되고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젊고 파릇파릇한 여자애들이 그냥 내 옆에서 깔깔대고, 와 대표님은 이렇게 맛집 같은 데로 어떻게 프리패스로 들어와요? 와 진짜 너무 멋지다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거기서 내 만족도가 그냥 다 풀로 차 충전이 돼. 나는 이거 하나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할 동기를 다 얻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분들이 어떤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어떤 부적절한 어떤 육체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할 거였다면은 정말 조용히 어떤 호텔 같은 데서 만났을 거란 말이야. 호텔방 같은 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했지. 이 방시혁 이분이 진짜 병신도 아니고, 과즙세연님 그때 같이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옷도 그냥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고 다니더만. 아니 그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과즙세연님 그 복장 보세요. 그러고 다닌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정말로 둘이 막 그렇게 진짜 막 잠을 자고 막 이럴 거였으면은 조용히 어떤 호텔방을 잡아가지고 몇 호로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게 있었지.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옷을 입힌 상태로 이거를 돌아다닌다? 이거는 내 기준에서 그거 말이 안 돼. 그 방시혁 그분이 잃을 것도 엄청나게 많은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야 이거는 잔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냥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선님, 여자들 중에서도 뚱뚱한 여자들도 성격 자체가 밝아서 남자친구 잘 만나고 결혼까지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못생겨서 애인 못 사귀는 게 핑계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자기 주제 파악, 분수 파악만 하면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여자들은 노처녀가 되고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 파악이 되는 여자들도 요즘에는 이제 여자가 꼭 남자가 있어야만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함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결혼해도 취직하는 여자들은 진짜 얼마 안 되고 다 맞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맞벌이를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 못할 바에 그냥 혼자 살겠다, 그냥 고양이 강아지나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여자가 뚱뚱해도 그냥 워낙 가능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막 연애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은 연애가 충분히 가능하죠. 요즘 남자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여자를 결혼 조건에 넣음, 시대 변함. 그쵸? 그리고 이제 남자의 마인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혼자 벌어가지고 가정을 일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저였어도 솔직하게 유튜브 하기 전이었으면은 물론 저희 와이프도
저희 와이프도 경제적으로 저보다 좀 괜찮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슬기를 만나기 전에 제가 했던 생각은 그냥 내가 외벌이 하지 뭐 여자 뭐 경제 사정 같은 거 상관없어라는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으면 저도 맞벌이 하는 여자를 원했을 것 같아요. 원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맞벌이를 안 했으면 애초에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됐겠죠. 지금은 진짜로 웬만큼 해가지고는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아반떼 3천만 원인데 아반떼 타면 여자 꼬실 수 있나요? 아반떼가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아반떼가 없어가지고 여자를 못 꼬시는 남자는 아반떼가 있어도 여자 못 꼬십니다. 리섭님 91년생 동갑 여자분 외적으로는 평범한데 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느껴지는데 지금 나이에 결혼 생각 없이 만나다 헤어지면 여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고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91년생 여자한테 내가 사실은 결혼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할 것처럼 만나면은 그거는 진짜 악마 새끼인데 솔직하게 나는 근데 솔직히 결혼 생각이 없다. 근데 지금 너는 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연애만 하자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너도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자 라는 식으로는 얘기해볼 수가 있죠. 리선이 동나이대에 비해 돈도 잘 벌고 외적으로도 괜찮은 편인데 급이 높은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나야 할까요?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리선님한테 조언 받고 싶어요. 아 근데 저런 게 진짜 애매해요. 결국에는 만날 때가 잘 없어. 특히 내가 군계 일학일 때 더 그럽니다. 이제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막 어떤 막 이런 식이면은 뭐 소개를 받아도 다 나보다 급이 낮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김효균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급이 높다는 게 여러 가지 수준이 다 높은 여자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이랑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남자가 막 나이 40 먹도록 아니면은 여자가 막 30대 중후반이 됐는데도 막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러면은 어디 하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날 데가 없어. 만날 때도 없고 어떤 뭐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 가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 막 이렇게 막 거의 갈 때까지 간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뭐 와인 동호회 이런 거를 가자니 그런 데는 또 김치녀들이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결혼의 인연 같은 거는 확실히 운이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진짜 능력도 출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남자들도 결국에는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랬었잖아요. 제가 결혼 전부터 했던 말이 나는 40살에 그냥 28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이 얘기를 제가 맨날 했었어요. 저를 오래 구독하신 구독자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랬었냐면은 어차피 나는 애는 낳아야겠고 근데 여자들을 보니까 제정신 박힌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리 만나봐도 결혼할 만한 여자다 싶은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다 고년이고 하니까 그냥 40살까지 존나게 놀다가 40살 정도에 그냥 적당한 말 잘 듣는 28살 정도 되는 여자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애나 낳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를 33살에 만났는데 한 7년 정도 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의 인연 같은 거는 만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사람 만나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게 많이 힘들죠. 어디 가서 만나야 되냐. 그래가지고 사실상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여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번따밖에 없어. 이선님 저는 하자 없는 40인데 20 후반 여자랑 결혼할 방법 없을까요? 번따 하시라니까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야 나 20대 여자 좀 소개해줘 이러면은 미친 새끼 소리 듣잖아요. 근데 번따는 괜찮아. 와 진짜 정확합니다. 어디 가서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찾기도 힘들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진짜로 힘들다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거를 완벽한 여자를 찾다 보면은 절대로 결혼 못 하거든요. 근데 남자 특성상 외모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진짜 얼빠기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모는 좀 상타치어야 돼. 근데 그렇다고 성격도 포기를 못 하겠어. 성격도 포기를 못 하겠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그렇다고 외모를 따져가지고 또 만나면은 얘네들은 거의 다 골빈애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저도 골치가 진짜 아팠었어요.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서비형 카톡 프로필이 헌팅에서 얼마나 중요하나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여자들이 번호를 주고 나면요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이제 여자들도 다 정신이 없고 남자의 어떤 이미지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아니면 그 남자한테 풍겼던 어떤 향기 아니면 뭐 어깨가 넓었나 좁았나 아니면은 뭐 피부가 하였나 어쨌나 이 정도만 기억하는데 이제 카톡이 왔어. 번호를 따간 남자가 나한테 카톡이 오면은 카톡 프사가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정상인인지 이상한 놈인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번호를 줬는데 막 특히 순수한 순진한 여자들일수록 되게 무섭단 말이야. 가정교육 잘 받고 이런 여자들일수록 외간 남자랑 번호를 주고받아가지고 이게 만나고 막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그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는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 카톡 프사를 조금 이렇게 좀 잘 해놓으면은 카톡 프사로 인해서 아 맞다 이 남자 이렇게 생겼었지 하면서 뭔가 안심을 하게 돼. 근데 카톡 프사가 없거나 무슨 옛날에 드피리 카톡 프사거나 막 이런 식이면은 여자가 거기서 아 이거 봐 역시 길에서 만난 남자랑은 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아무리 번호를 뭐 어떻게 해서 땄든지 간에 갑자기 그 번호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카톡 프사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통 번호를 따면은 죽는 번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자가 번호를 줄 때 나한테 진짜 굉장히 호감적으로 줬어. 분명히 이 여자도 나한테 굉장히 호감인 것 같아 느낌상. 근데 막상 카톡을 보내면 씹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카톡 프사만 제대로 해놔도 예를 들어 한 카톡 프사 없이 5번 씹힐 게 있다 하면은 카톡 프사만 제대로 해놓는다면은 한 번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톡 프사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번따만 한다 이러면은 사실 거의 그냥 효율이 똥망이라고 봐야 돼. 여자들도 괜찮은 남자 만나기 어려워요. 번따할 수도 없고. 맞아?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남자가 어떤 조건 같은 것들 외적인 관리 이런 것만 잘 됐다면 저는 남자가 여자 만나기 훨씬 더 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들은 번따로 나갈 수라도 있잖아. 근데 여자들은 애초에 번따라는 거를 하는 게 남자보다 한 25배는 더 힘들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진화적으로. 그래서 여자는 번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들은 진짜 연애하기 진짜 힘들죠. 1,000만 원밖에 없는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여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왜 1,000만 원밖에 없는지. 1,000만 원밖에 없는 여친이랑 결혼해도 됩니다. 1,000만 원밖에 없는 남친이랑도 결혼해도 돼요. 근데 왜 1,000만 원밖에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편모 가정인 여성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혼해서 아버지가 없는 여성에게도 이상적인 남성상이 정립되어 있나요? 그리고 편부모 가정의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낫다는 게 어른들 얘기라고 하던데 리섭님도 공감하시나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편부모 여성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아버지가 한 3살 때까지 같이 있었나? 한 다음에 거의 어머니 손, 이모님들 손에서 자랐어요. 친이모님들 손에서. 당연히 저희 와이프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이제 그래서 저랑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도 크고, 왜냐면은 편부모 가정일수록 적어도 내 상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일반론적으로는 걸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걸러야 되는 게 맞고, 저도 웬만하면은 그런 여자, 웬만하면도 아니고 그런 여자랑은 절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대가리 좀 컸고 내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 나는 여자도 어느 정도 많이 만나봤고 병신 같은 여자 보는 눈을 갖지 않았다고 내가 자부한다 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다 자기가 내리는 거고 모든 책임은 다 자기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호나 민서가 저를 공격할 때 막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했다고 이제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에 28살 여자랑 만나는 게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여자다 싶은 여자를 만나면요, 정말 중요했던 게 어느 순간 따위가 돼요. 따위가 굉장히 중요했던 나이가 슬기를 만나니까 그 뭐 나이 따위가 씨발 뭐 어차피 뭐 슬기 관리도 잘했고 유전자도 좋고 한데 뭐 나이 따위가 뭐 대수냐 이렇게 되더라고. 저도 누구보다 여자 나이 많이 따졌던 남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임슈님께서 어떤 여성분을 만나는데 다른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다 괜찮아, 다 괜찮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나한테 더 잘하고 하는데 딱 하나 편모 가정에게 걸린다 하면은 저는 그 정도는 본인 판단하에 조금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섭님, 사랑관계가 힘들고 열등감 느끼고 시기 질투가 생긴다면 제가 만남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잊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나은 거죠? 예, 저도 사람을 싫을 때는 그냥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주의입니다. 이게 본인이 뭐 심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냥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그냥 자기 개발하세요. 리섭님, 결혼 10년 넘어가면 사랑이 식고 육아도 한계 호용 법칙에 따라 행복감도 적용이 될 텐데 차라리 고독에 적응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는 근데 뭐 사람에 따른 가치관 차이겠죠. 근데 요즘 남성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게 그 퐁퐁론 이슈에서 그게 크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들이 뭐 섹스를 안 해주고, 보통 여자를 못 만나본 남자들은 발정이 엄청나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다 섹스리스도 되고 여자도 막 외모도 결국에는
계속 늙어가고 막 그럴 텐데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바웃 타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굿윌 헌팅입니다. 굿윌 헌팅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주인공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뭐 자기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세상을 떠난 지가 7년째인데 마지막 3년 동안을 내가 와이프의 병간호만 했다. 그리고 와이프가 떠난 지금 나는 와이프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산책을 했을 때가 가장 그립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릴 때는 당연히 이제 과거에 내가 헤어졌던 여자친구, 내가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헤어진 전 여친 생각하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 대 남자끼리니까 우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왕 헤어질 거 섹스 한 번 더 하고 헤어질 거. 막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워낙 남자들이 20대 때 섹스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귀고 결혼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섹스를 굉장히 높은 가치에다가 두는 그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못한 여자가 계속해서 생각나. 그러니까 차라리 하고 나서 헤어지면 이게 막 억울하지가 않다? 근데 내가 어떻게 썸 타다가 할 듯 말 듯 했는데 얘랑 못하고 이게 끝나버렸어. 그러면 내가 너무 빡쳐. 그게 걔랑 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제 나이만 돼도 그런 생각보다는 그 여성과 어떤 교감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훨씬 더 크게 갖는데, 제가 지금 아직 30대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면은 저는 지금 20대 때보다 성욕이 한 10배가량 줄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20대 때는 섹스 생각을 하루에 딱 한 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는데 그게 잘 때까지 이어져. 그래서 딱 한 번, 하루에 한 번. 근데 24시간. 이 정도였던 성욕이 30대가 되니까 한 10분의 1로 줄더라고요. 근데 30대만 돼도 이런데 내가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시영님 얘기도 한 겁니다. 방시영님 정도면은 막 굳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막 크게 아쉽고 막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성욕도 떨어지고 이럴 거기 때문에 혼자 살 거다,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고독과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 사랑을 해본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섹스만 원하는 그런 발정난 생각을 넘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하면 섹스하고 싶은 게 당연해요, 남자기 때문에. 여자도 그렇고. 근데 그걸 넘어서 익숙한 단계에서도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정말 찐사랑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실상 못해주는 게 없어. 못해주는 게 없고, 남들이 봐도 나한테 와, 너 상대방한테 진짜 너무 잘한다, 너 네 남친한테 너무 잘한다, 네 여친한테 너무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게 되게 희한해. 이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느낄 거예요. 내가 헤어지고 나면은 이 전 여친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내가 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나한테 참 잘못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 물론 이것도 약간 인성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에 대한 그거겠지만 정말 이상하게 내가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과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없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서 전 남친이 뭐 개새끼였다, 쓰레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 중에도 이런 여자들이 있어. 전 남친을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철이 좀만 더 들었으면은 나한테 그렇게 잘했던 남자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 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저는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만날 때 진짜 막 병신들 마냥 뭐 한국 한여들은 다 쓰레기들이다, 김치녀들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다가 이 여자한테 차였어도 그래, 내가 걔한테 그렇게 못해줬으니까 내가 까인 거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또 3000%로 막 빠졌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도 뭐 비혼주의자, 독신주의자를 존중하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내 성욕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부질없어서 안 할 거다라는 거면은 저는 조금은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벌써 10분의 1은 충격인데 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염이 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30대까지도 진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결국에는 계속 떨어지는 거는 맞기는 맞잖아. 저처럼 막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는 맞잖아요. 이제 경사가 다 다를 뿐이지. 리섭 형님 안녕하십니까. 쑥스럽지만 리섭 형님 강의 듣고 인생 전환점이라 할 만큼 그동안 제 연애나 삶의 방식이 많은 부분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결혼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바람을 필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었는데, 남자를 나만의 알파로 인식한 여자도 포함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애매할 때 그러는 겁니다. 애매할 때.
그러니까 저랑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더 반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강의 구매하신 분은 이미 아시는 걸 텐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유튜버들이랑 뭐 연예인들이랑 변호사 의사들 아니면은 사업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랑 4대4 미팅 뭐 3대3 미팅 이런 거를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막 아나운서들도 만나고 막 인플루언서들 만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을 때 저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아니 제가 그런 거를 싫어해요. 여자 때문에 미리 잡혀있는 남자들끼리의 약속을 깨는 거를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남자들이 저와의 약속을 그렇게 깨는 거는 다 이해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반대는 싫어해.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만나고 사귀고 나서 이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사귀기 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연인이 되기 전에 다 잡혀있는 약속인데 이것까지만 내가 가겠다. 아니 왜냐면 내가 갑자기 안 간다 그러면 또 대타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만 가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때 남자 여자 이렇게 짝지어서 노는 데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차로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 이왕 가서 노는 거 몰표 받으라고. 그러면서 나를 내려준 거야. 이왕 가서 노는 거 여자들한테 몰표 받으라고 하면서 내려주고 이제 쿨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와 진짜 자존감 오진다, 야 진짜 존나 멋있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반하게 됐었죠, 제가. 그 4대4 미팅은 요즘도 존재하나요? 그 4대4 미팅은 어떤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어떤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미혼일 때 어떤 여사친을 만들었어. 얘도 막 인플루언서고 주변에 예쁜 여자애들이 많아. 아니면은 얘도 막 승무원이야. 기타 뭐 아나운서 막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성으로 보지는 않아. 근데 서로가 서로를 괜찮은 사람이란 거는 알지. 그리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 서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한 다음 주쯤에 네 친구들 3명, 내 친구들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술자리 한번 가질까? 하면은 그냥 어떤 룸 같은 데 잡고 4대4로 만나는 거예요. 4대4로 만나가지고 그날 이제 눈 맞은 사람들끼리 뭐 사귀든지 썸을 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괜찮은 형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골프가 정답인가요? 아 근데 골프도 요즘에는 너무 개나 소나 다쳐가지고, 아휴,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미친 새끼들도 너무 많고. 32살 소이사 남자입니다. 20대 때는 여자친구랑 연애만 해도 행복해서 삶이 재밌었는데 요새는 예쁜 여자와 시간 보내긴 해도 예전만큼 도파민이 분비되질 않습니다. 이제 슬슬 취미를 찾아야 될까요? 제 일이 공부할 게 많고 습득할 게 많아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아, 소이사 남성분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네요. 저도 딱 저랬어. 그러니까 제가 30대가 돼가지고 그 성욕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게 딱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 전에 나이가 막 32, 33밖에 안 됐는데도 친구들이랑 압구정 나가고 이럴 때 제가 진짜 실제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그 당시 카톡 인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제가 뭐 연애 강의 팔 때도 아니었고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할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나 그냥 놀러 나가서 처음 보는 여자랑 입 털 때까지가 재밌지 섹스하고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30대가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근데 이게 뭐냐, 20대 때 충분히 놀았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어떤 민서나 찬우처럼 20대 때 충분히 못 놀고 20대 때 막 계속 막 여자 쫓아다니기만 하고 막 무료로 영상 편집해주면서 어거지로 여자 만나고 이랬던 그 결핍 있는 애들이라면은 당연히 30대가 돼가지고 막 성욕이 막 꺾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소희사님도 이제 20대 때는 막 여자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재밌게 살았기 때문에 30대가 돼가지고 이제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궁금하지도 않고 결핍도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살이면은 남자는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가지실 거 없고, 하고 싶은 거 그냥 취미생활 같은 거 하시다가 또 여자가 그리워진다 하면은 그때 또 여자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럼 20대 때 많이 논 게 좋은 게 아니네요? 그게 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라고 뭐든지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말한 거랑 20대 때 많이 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막 이렇게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래 못 가니까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오래 못 간다면은 저도 한 1, 2년 차에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놀고 그러면은 섹스가 아닌 거에 대해서 여자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섹스 같은 부분에서 여자한테 만족을 못 느끼고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결혼을 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은 괜히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미친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걸로 남자랑 밀당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막 백 안 사줘가지고 나 오빠랑 하기 싫어 막 이런 미친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년들한테 휘둘리지가 않을 수가 있죠, 오히려.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때는.
민서나 찬호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서나 찬호는 지금 사리 분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보통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정상적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서 나이가 되잖아요. 진짜로 바디 카운트니 뭐니 있단 소리를 쪽팔려서 안 해요. 근데 얘는 뭐야?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그냥 다른 데에 집중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내 배우자를 찾을 때는 다른 데에 집중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자꾸만 무슨 뭐 처녀니 어쩌니 씨발 그 못 만나봤기 때문에 나이 목전에 두고도 처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건가요? 걔네 정신 차리고 현실을 살아갈 확률이 몇 % 정도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질문자인데 요지에서 벗어나셨네요. 결국 익숙해지고 사랑이 식고 설렘이 없고 할 말도 다 떨어진 상태가 분명 올 텐데 그런 상태에서 부부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바에 고독에 적응하고 혼자 사는 게 나은 게 아니라는 게 질문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생 스트레스를 받게 할 여자랑 굳이 기어코 결혼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여자를 만난다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나 어떤 제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 그럴 때 그 얘기도 꼭 해주거든요. 네가 그 여자랑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한번. 결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업 수완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나랑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내 말에 따라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정말 했을 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 여자인지를 한번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동반자란 말이야. 결혼을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여자가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여자인지 아니면은 당연히 100% 맞을 수는 없어요.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이 안 맞지는 않은지 말도 안 되게 땡깡을 부리는 여자가 아닌지 막 이런 걸 체크해 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마이너스 요소보다 플러스 요소가 더 많다고 하면은 그때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김민성님이 아까 질문자신데 요지에서 벗어났다고 사랑이 식고 설렘도 없고 할 말도 다 떨어진 상태가 분명 올 텐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연애를 할 때 사랑의 충만함을 느껴보셨다면 이런 질문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민성님께서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는 저는 솔직하게 모르지만 이게 허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여자랑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성욕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어떤 여자랑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 여자랑 섹스 한 번 더 할 거리 아쉬운데 좀 정말 좋은 여자랑 만나고 헤어지면은 이 여자가 내 옆에 있었을 때 그 충만했던 그 기분이 그리워. 섹스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랑을 다시 하고 싶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해가지고 무슨 설렘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고 뭐 레드필 거기 빠진 애들도 뭐 설렘은 없어진다 뭐 어린 여자가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렇게 교감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는 그런 연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계속 설렘에만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질문하신 분 기준에서는 여자 이퀄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금 내가 남성성이 강한 타입이라면은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지지해주는 서포터 이런 느낌으로 가고 인지를 하면은 여자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으면은 내 삶이 더 충만해지고 더 편안해진다. 약간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나를 믿고 서로 의지도 하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평생 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여자 만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니 당연하죠. 여자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근데 제 말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여자든 남자든 행복하게 살 거라면은 결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폴트 값을 여자를 만나면 스트레스야. 여자를 만나면 어차피 처음에 초반 설레는 단계에서 섹스할 때나 좋지 후반으로 가면 여자는 존나 귀찮은 존재고 존나 스트레스만 주는 존재고 존나 찡찡대기만 하는 미친년들인데 내가 그런 년들을 왜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결혼을 하기가 싫죠. 근데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면 안 그렇다니까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면은 저도 20대 때 만났던 여자애들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미친년들도 있었고 쌍년들도 있었고 정말 착했던 애도 있었고 정말 제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얘네한테 미안할 정도로 전 쥐뿔도 없고 막 사업한다고 깝칠 때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내 반지 하방 와가지고 맨날 뭐 청소해주고 밥 차려주고 이랬는데도 내가 그때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얘네한테 맨날 모진 말만 하고 이랬는데도 옆에서 계속 오빠는 잘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여자들을 만나면은 결혼을 하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을 만나면 물론 저도 지금 와이프가 그런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값이 조금 여혐 위주로 계신 것 같아요. 이 질문 주신 미성님께서는
형님 지금 고등학생인데 남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다만 주변에 너무 접점이 없어서 문제네요. 연애 강의도 결제해서 수강했습니다. 번따도 3월달 강의 수강 후 30번 정도에 받고 절반 정도 받아서 몇 번 연락하다 끊겼습니다. 조언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그냥 아예 그 축제 시즌, 이제 곧 축제 시즌이네. 나 축제 시즌 때 은평구에 있는 모든 여고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그리고 은평구를 넘어서 서울여고, 풍문여고 이런 데 축제 시즌에 다 갔습니다 그냥. 그러면 축제 시즌에 번호가 한 50개 쌓여. 그래서 고등학생이면은 만날 수 있는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카카오톡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카톡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하는데 누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내가 번호를 물어봤는데 누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요즘 학교 축제를 해요? 요즘 학교 축제 안 하나요? 요즘 학교 축제 안 해? 나 또 틀딱 얘기한 거야? 고등학교 축제 안 해요 요즘에는? 대학 축제 말고 고등학교 축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없어졌던 거예요. 그냥 코로나 때,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하기 싫어서 변명을 하려면은 계속 안 하게 되고, 뭐든지 이거를 기회로 삼으면 기회가 되거든요. 코로나 때도요, 제가 제 동생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은, 야 존나 개꿀인 시기 아니냐?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 다 문 닫잖아. 그냥 주변이 싹 다 문 닫고 QR코드 안 찍으면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였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줬냐면은, 너 그냥 QR코드 없다고 하고 너네 집으로 데려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명분 싸움이거든요. 여자들도 예를 들어 남자가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라고 하면 여자들도 다 알아. 이 새끼가 고양이를 보러 가자는 건지 오늘 그냥 끝을 보자는 건지를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명분이 중요한 거야. 라면 먹고 갈래가 정말 라면을 먹자는 게 아니잖아. 라면은 우리 집에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명분 만들기가 너무 좋다는 거지. 코로나 때 그때 막 10시면 문을 닫아뒀었잖아. 10시인가 9시인가 때 문을 닫아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때 코로나니까 일찍 만나려고 하는 거야 이 바보들이. 그래서 야 너네 병신이냐? 7, 8시쯤에 만나. 그래가지고 1차에서 네가 존나 재밌게 해주잖아? 그럼 얘네도 아쉽단 말이야. 술도 어느 정도 들어갔겠다. 깔짝 1-2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다 문을 닫았어. 그럼 그때 말하는 거야. 너무 아쉬운데 우리 방 잡고 먹을까? 그러면은 여자들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따라와. 그래서 뭐든지 내가 장애라고 생각하면 장애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기회라고 보면은 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섬님 강의 듣고 이쁜 일본인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리섬님 20살인 대학생인데 연애 경험은 2번이지만 둘 다 오래 가지 못하고 썸만 많이 타고 연애로 잘 가지 못했습니다. 연애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살이면 좀 이른가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전 좀 뭐하지만 연애 경험 2번이시면은 이거 들으면은 실력이 확 느실 거예요. 리섬님 연애 쪽은 외국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느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호주에서 후회 중입니다.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되죠. 리섬님 오늘 아는 누나랑 술 먹기로 했는데 누나가 갑자기 아침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본가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약속을 파토냈습니다. 이거 무슨 심리인가요?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당일날 파토냈으면서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족박 같아 보이는 건가요? 저는 저런 때는 개정색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씨발 당일날에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보통 남성분들은 화가 나도 이제 아득바득 참거든요. 씨발 내가 여기서 화나면은 쪼잔해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병신같이 보이느니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 그럼 차라리 동급이라도 되거든 여자랑.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여자랑 많이 놀아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 때는 어떤 나이트 아니면은 클럽, 라운지바 이런 데 가면요 싸가지 없는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런 싸가지 없는 여자들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해요. 어르고 달래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싸워버려요. 걔네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빌빌거리면은 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이랑 싸워버리잖아? 진짜로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기게 저 걔네랑 잘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싸워가지고 싸운 다음에 걔네가 존나 웃긴 게 막상 싸우면은 막 박차고 막 나갈 것 같잖아. 문 열고 그냥 나가버릴 것 같잖아. 씨발 뭐야 이 새끼 하면서 나갈 것 같잖아. 안 그래. 당연히 존나 병신같이 하고 가가지고 막 걔네랑 싸워버리면은 걔네도 짜증나서 나가겠지만,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바이브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그냥 막 반박하고 싸워버리고 하면은 걔네 입장에서는 그냥 족밥들보다는 차라리 나랑 같이 싸울 수 있는 약간 동급의 남자랑 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 개념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게 더 잘 먹힙니다 여자들한테. 개념 없는 여자일수록 그냥 얘네가 개지랄하면 나도 개지랄을 해야 돼. 과거 영상 리메이크 언제 함이라고 하시는데, 다음 영상 바로 과거 영상으로 리메이크로 올릴 겁니다. 이제 집에 이사도 왔고 뒤에 이것도 과거처럼 이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영상 대본 따서 그 대본 좀 수정해가지고 쭉쭉쭉쭉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